맞벌이 부부의 아이는 하루 12시간씩 맡길 수 있는 종일반으로, 그리고 외벌이 부부의 아이는 하루 6시간까지만 맡길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렇게 워킹맘과 전업주부 간의 차이를 두는 이른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이 달라진 만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도 전업주부 아이냐 직장맘 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한 20% 차이가 난답니다. 지금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양측의 얘기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요. 의견도 활발하게 보내주십시오. 자, 먼저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전업주부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이가 몇 살입니까? 저희 아이는 한국 나이로 4세랑 6세 2명 있어요. 4세와 6세. 지금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기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9시 반 넘어서, 그리고 4시 반 정도. 그러니까 7시간 정도 돼요. 7시간 정도. 워킹맘은 앞으로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고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다.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불쾌하고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왠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수치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워킹맘하고 전업주부의 차이가 누가 정해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워킹맘하고 전업주부의 차이는 개인의 그 가치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 내 애를 내가 키우는 건지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할 건지. 그냥 그런 차이일 뿐인 건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서는 왜 그 시간이나 돈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건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분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불쾌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로 전업주부들도 더 많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들 있는데 시간 제한을 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견도 들어오는데요. 이런 반론들입니다. 결국 어린이집 무상 보육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전업주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어린이집에 아이 맡겨놓고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갖는데 이용하더라. 국민 혈세를 그렇게 쓰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고 온라인에 이야기들 도는 거 들어보셨죠?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예? 저는 저희 가정이 지금 되게 지극히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산층. 예. 네. 저 주변에 매일 커피 마시고 매일 쇼핑하고 나가서 밥 사 먹는 엄마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아이 맡겨놓고 몇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업주부라는 거는 어쨌든 외벌이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외벌이에 아빠가 혼자 돈을 벌거나 엄마가 혼자 돈을 벌거나 외벌이 집안은 아이를 한두 명, 세 명 키우는 집안에서 예.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생기겠지만 소득의 기회가 저는 한쪽은 사라진 거고 그러면 소비의 기회는 당연히 맞벌이에 비해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를 맡긴 후에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시나요, 시간은? 또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둔 상태거든요. 예. 예를 들어 구구절절히 말하고 싶진 않지만 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든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온다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아이들을 조금 더 키워놓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해서 방과 후 자격증 공부 같은 것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맞춤형 보육 문제로 인해서 저도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각 가정마다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라든가 작은 가게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맞벌이를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또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기술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그 자기 기술서라는 게 한마디로 내 애 좀 맡겨달라라고 반성문을 쓰는 것과 같다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전업주부가 뭐가 진짜 죄인이어가지고 무상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교육을 한 거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고 멀쩡한 부모를
그 어린 자식을 그냥 막 맡겨놓은 매정한 막 양효차라밖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군요. 원래 이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한 건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이건 뭐 전업주부들의 문제라기보단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일찍 찾아가는 전업주부들의 아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정작 맞벌이들은 아이를 보낼 곳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렇게 시간적으로라도 제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뭐 맞춤형 보육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그 보육료가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춤형 그 보육을 받는 아이들은. 예. 그러면은 또 다 반대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엄마의 아이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는 엄마의 아이들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아하.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수입의 20%가 줄게 되면서 뭐 보육 환경이라든지 우선은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극단식의 종일반 아이들과 맞춤형 보육하는 아이들의 그런 보육의 차이가 있을 거고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 상황이 또 벌어질 거다. 결국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린이집이 골라받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전업주부들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넉넉하고 다 받을 정도로 많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수가 적은 것도 문제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전업주부들 당신들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전업주부 입장을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맞춤형 보육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 들어보죠.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박사입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워킹맘 상관없이 모두 무상 지원한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제도였는데 어떤 허점들이 존재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12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 취업모들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허. 저희 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작년 2015년에 실시한 보육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예. 그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7시간이었고 그 맞벌이 취업모의 경우에도 한 7시간 38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들도 7시간밖에 이용을 못한다? 이거는 그 주부들이 워킹맘들이 원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가요? 그런 분위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취업모들의 근로 시간은 이제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9시간 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엄마의 퇴근 시간보다도 더 일찍 2시간 정도는 이제 일찍 하원을 해야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적절한 그 충분한 보육 시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아이들이 이제 뭐 3시, 4시 정도 되면 하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걸 이제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 아이 혼자서 5시 넘어까지 그 한두 명의 그 취업모들이 이제 사정에 따라서 남겨두게 되면은 그 아이도 이제 엄마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혼자서 보내게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 아이 한 명만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엮여지면서 그 말하자면 엄마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눈치를 보는 면도 생기고 어린이집은 가능하면 또 다 같이 이제 그 운영에 맞추어서 이제 하원 시간에 다 같이 이제 하원 대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12시간까지 그 지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는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직장 가세요. 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7시간밖에 사용들을 안 하더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어린이집에선 대부분 전업주부 아이들이 4시면 찾아가는데 이 아이 혼자만 7시, 8시, 9시까지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치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직장맘보다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죠. 예. 차별이 없으니까요. 어떤 보육료에서도 그렇고, 예, 예. 예, 더 늦게까지 있어도 뭐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면에서는 12시간 기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는 늦게까지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 취업모 자녀 비취업모 자녀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전업주부맘과 직장맘 아이들의 상황에 따른 보육 설계를 했으면 처음부터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줬다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업주부들은 갑자기 100% 혜택을 주다가 80%로 그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오네요. 가사노동은 무시하는 거냐? 또 뭐 알바하는 주부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직업으로 인정 안 해주더라.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업주부를 차별을 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 필요한 만큼 이용하자는 취지이고 특히 이제 영아의 입장에서도 또 시설 보육과 그 부모 직접 양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적절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 실태 조사를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을 보시면은 전업주부인 경우에 한 74% 이상이 7시간 미만으로 6시간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전업주부도 지금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7시간, 6시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실제로 하고 있어서 이제 사실은 맞춤반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용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시지 않을 것이고, 또 만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또 전업주부라더라도, 월 15시간의 이제 바우처가 있어서 바우처를 활용해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도 사용할 수가 있고. 급한 날에는 그 바우처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까지 아이 좀 맡길게요.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업주부의 측면에서 가사노동이라든지 또 프리랜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제도가 조금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을 조금 이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를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너무 급진적인 것보다는요. 여기저기 여론을 들어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뭘까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제도 맞춤형으로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박사까지 만났습니다.